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정부 안대로 만약에 수사권이 조정이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뭐가 달라지는가입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체적인 어제 그 조정안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의 1차 수사에 있어서 자율권은 보장이 되는데 네. 또 함께 봐야 될 것이 검찰의 뭐 사후 통제 권한이라든가 견제 장치라든가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느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 건 아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언론에서 평가를 하기로는 이제 경찰은 명분을 얻었고 네. 검찰은 실리를 얻었다라는 평가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 의미는 원래 검찰과 경찰은 수직적 상하 관계였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일단 총칙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런데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검찰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아니 경찰에서 불기소해서 본인들이 수사 종결하면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데 네.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론 수사 지휘를 하진 않지만 사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많이 잃진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 내부 실무진에서는 아니 실질적으로 그 말 빼고 얻은 게 뭐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고 근데 또 검찰 내부도 부글부글한 이유는 뭐냐면 네. 그동안 수직적 상하 관계였는데 이제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를 동등한 주체로 만들었다라는 부분하고 아하.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경찰이 신청하는 검찰이 기각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경찰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검찰 입장에서는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불만의 목소리를 조금 더 짚어보면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경찰에서는 뭐 별다를 게 없다. 왜냐하면 특수 사건, 뭐 공직자 문제라든가 비리 사건 이런 거는 검찰이 계속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수사가 잘 안 됐다. 그러면 보안해서 수사하라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대로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의 사건이 송치되기 전까지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걸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사건들,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은 수사 지휘권을 송치 전에 거의 행사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명분만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바뀐 게 뭐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수사 종결권이라는 건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럼 끝이어야 되잖아요. 불기소라면. 근데 불기소를 하게 되면 불기소 관련된 문서를 검찰에 보내고 검찰이 관련해서 의견서를 내면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걸로 돼 있으면 이게 사실상 수사 지휘 아니야. 이름만 바뀐 거지. 라는 목소리가 이제 경찰 입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건 이제 경찰 입장이고 검찰 쪽에서는 우려하는 게 그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송치 전에 원래 물론 대부분의 사건들은 수사 지휘를 많이 하진 않지만 아니 우리가 꼭 수사 지휘를 해야 될 만한 사건들도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재적으로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 종결권을 줘버리면 그 사이에 수사가 잘못되는 걸 우리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어쨌건 형사소송법 구조로 보면 검찰이 전체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도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요즘 최근의 추세에 비춰서 최대한 덜 행사해 왔는데 이제 아예 그걸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 이제 이 합의안 정부가 서명을 한 합의안이 나오긴 했는데 뭐 수사 종결, 수사 지휘, 송치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 정부 아니긴 합니다. 정부의 계획까지인 것만은 하지만 맞지만 이게 현실이 됐을 때 국민 입장에서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었던 게 그거였잖아요. 왜 똑같은 걸로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경찰에서도 두 번 조사를 받아야 되냐. 이게 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달라지죠.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면 그러면 검찰에서 또다시 조사받을 일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한번 조사받고 검찰에서 한번 조사받는 사건들은 대부분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백하는 사람을 경찰에서 한번 부르고 검찰에서 한번 부르는 경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백했는데 뭘 다시 조사할 게 없잖아요. 근데 부인을 했는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찰이 나중에 혹시라도 보니까 이거는 조금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들이 몇 개 더 있는데 네. 하면 예를 들어서 불기소에도 다시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잡한 사건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크게 피부로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 피부로 크게 와닿게 뭔가 많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앞으로 사실 시행이 돼봐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합의문만 놓고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2번 갈 걸 1번 가고 끝낼 가능성이 네, 많아지나 네. 2번을 갈 가능성도 배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명백하게 완벽하게 이제 이거는 피해자 인권에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단정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뭐 같은 맥락의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건 검찰의 입장이기도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가 그냥 막 흐지부지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검찰이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고소를 했는데 이건 검찰에 고소를 해도 이제는 다 경찰로 가야 됩니다. 네.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뭔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수사가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불기소하고 끝이네? 라고 해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내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피의자랑 피해자는 정반대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게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 능력을 완전히 믿고 전적으로 맡길 수가 없다라고 일단 검찰은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검찰의 논리예요. 그럼 피해자가 무언가 제대로 지금 가해자 조사를 못했다고 판단할 때 어떡하느냐. 경찰이 종결하고 우리가 많은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사 견제 관련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합의안에 불기소 처분을 해도 사후에 이제 의견서를 보내면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내용이 바뀐 거죠. 사후 통제 권한이라도 준 겁니다. 그런 의미로. 네. 참 이게 참 오래된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짚어보고 있는 건데 자치경찰제가 이제 또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거는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둘 다 있어요. 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경찰 조직이 있고 자치경찰이라는 건 이제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 경찰 사무를 하는 거거든요. 자치경찰이라는 게. 그러면 일단은 이 자치경찰 운영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가 뽑나요? 국민이 뽑죠. 그러면 아무래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다음에 또 네.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자치경찰하고 그럼 현재 우리나라 국가 경찰 조직하고 그럼 관할에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사건이 터졌는데 범인이 강원도로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 관할권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국민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조정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선언적 의미로는 의미가 있으나 이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이제 자치경찰 제도라는 게 순기능이 많다, 이건 역기능이 많다라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상징적으로 분명히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정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을 바꿔 놓을지 좀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